네, 창천 미팅룸 22화 변호사가 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늘의 주제는 우한 폐렴 지금 확산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감염법 예방법이나 기타 이제 국내 관련된 법을 조금씩 소개드리고 이 이슈에 맞춰서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이제 기재된 오늘자 현황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10시 오후 10시까지 국내 이제 확진 환자는 이제 변함없이 4명이고요. 이제 유증상자는 이제 오늘 아침에는 100명이 조금 넘어서 112명인데 이제 국외에는 한 4,500명 정도가 오늘 아침에 이제 확진자가 있다고 했는데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런 기침열이 났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본인이 그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번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1339번이라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고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내 증상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대로 해서 이제 이 어떤 몇 가지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보고 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정된 어느 이제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방문을 해야 된다. 아무 병원에나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무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증상을 가지고 아무 병원이나 가도 그 병원에서 진료를 오히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격리라는 이제 절차를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지정된 곳으로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여행 갔다가 비행기 타고 이제 입국하는데 막 비행기 안에서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법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제 해외여행 시에 이제 건강 상태 질문지를 받게 되실 텐데 그때 이제 질문지에 솔직하게 내가 어떤 증상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발열이 있다, 기침이 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솔직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이제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뭐 당장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 입국한 이후라도 이제 발각되기가 쉽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1천만 원 미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과태료랑 이제 벌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태료라는 거는 이제 행정 질서에 관한 이제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벌금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돈을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태료랑 뭐 벌금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형사적인 이슈고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의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벌금은 확진이 돼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망갔다 이러면 혹시 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나요? 아까 저희가 이제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은 벌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이제 그 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을 이제 걸린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이제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이제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법률상 의무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입원 치료를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는 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계랑 이제 직결된 경우에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벌지 않으면은 당장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이제 일종 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유급휴가에 대해서 나라에서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주가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격리돼야 되는 이제 공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첫 발병이 보고됐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 국민 전부를 그냥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시고 권상우 변호사님이 국제 규약이나 아니면 국제 기구의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국제 연합 그 UN 산하기구로 이제 세계 보건기구가 있잖아요. WH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국제 보건 규칙을 제정해서
이제 회원국들이 이렇게 준수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국제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중보건을 보호할 목적으로는 뭐 입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무한정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험성. 원문으로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예. 네, 위험성이랑 비례해야 된다. 영어가 지금 이렇게 돼 쫙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위험성이랑 비례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불필요한 그 뭐 국제적인 그런 교류를 막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약간 이런 취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하고 있는 국제보건규칙은 사실은 뭐 이게 각국이 이제 의무로서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위반했다고 해서 뭐 국제적인 제재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장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IHR 2005 아티클 2를 한번 읽어주시죠. 진짜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To prevent, protect against, control and provide a public health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in ways that are commensurate with and restricted 다 to 듣고 public 계시죠? health risk and which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이 이제 타네요. 이게 개별 나라에서 어떤 법의 경지까지 올라간 이제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꼭 따라야 될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럼 혹시 이제 이 IHR 규범 무시하고 네. 전면적인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한 질병을 이유로 한 나라도 혹시 선례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캐나다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국민들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었고, 이게 이제 뭐 국내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그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예, 입국 금지를 한 국가가 혹시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뭐 화끈하게 국경을 막은 나라가 이제 북한이 있죠. 중국에 있는 자국민의 입국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국경 자체를 폐쇄를 해버렸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중국인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한 교민 이제 지금 한 700여 명을 전세기를 이제 띄워서 한국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 처치하는 돈은 뭐 다 다 누가 되냐 뭐 이제 이런 댓글이 꼭 달려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 실제로 전세기 탑승하신 분한테 이제 탑승료를 이번에는 이제 받는다고 해요. 성인의 기준에 이제 30만 원. 예, 이런 거는 뭐 어떤 식으로 그냥 책정이 되는 걸까? 근데 이것도 외교부 예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해외 재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재난으로서 개인 차원으로 그 재난 대비가 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해외 재난이라고 한다라고 아예 법상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거나 또는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됐거나 이제 봉쇄된 경우, 이동수단이 운행이 중단된 건 알지만은 별로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세기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 맞춰서 전세기 투입을 결정한 거라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제 그 발병한 경우를 되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뭐 치료나 이제 격리나 뭐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1호가 이제 중국 국적.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제 입원된 환자의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에서 나갑니다, 치료비가. 전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제 강제 입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전염 가능성이 이제 뭐 농후한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입원을 했는데 다른 일반 뭐 환자들과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도 이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어쨌거나 뭐 공익을 위해서 강제 입원을 하는 거는 뭐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걸 원해서 한 건 아니니까. 강제로 입원 당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치료비도 또 내가 다 낸다고 하는 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정부에서 그냥 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조기에 이렇게 확산을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기침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무슨 말인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안전하신데요. 네. 이렇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조금 걱정되네요. 항상 비치는 거 보시면 지금 이제 이제 빨리 맞추는.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음압 치료라는 말을 많이 오늘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음압이 어떤 거죠? 저 사실 모르겠어요. 음압- 압력이 낮은 건가? 음압은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압력이라는 입으로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그 해당 음압 병실의 이런 거. 그 경계선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압력이 음으로 있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방이 되더라도 네. 그 다른 공기가 공간으로 안으로 안쪽으로만 들어오고 하고 있기 나올 수- 때문에 나올 수 예, 있는. 들어는 갈 수 있는데 거기 그 방 안의 공기가 밖으로 못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바깥쪽은 네.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문과라도 사실 이 정도는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 문과인데 몰랐어요. 이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몰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음압해서 빨리 전화해서 음압 병실이 있는 음압병실. 병원이 있냐고. 오늘 이렇게 이제 우한 폐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이제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슈 다루는 거는 사실 뉴스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이게 다 근거가 있구나, 이 근거가 뭘까라는 걸 찾아보실까봐 그렇죠. 네, 저희가 미리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은 뭐 전면적인 뭐 귀국 금지인데 이게 뭐 안 된대더라. 그럼 왜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될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런 거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박정원 교수님 빨리 가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앉으실 때가 예, 지금 저희 굉장히 내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빨리. 네, 11시 3분이에요. 왜 벌써 지금 오늘 한 62분 정도 했는데 1분 네. 정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일찍 주무시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